이더리움 하드포크의 의미는, 자, 전일 그 메인넷 관련해서 제가 용어 설명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메인넷이 왜 나와야 되며 그게 토큰에서 코인으로 변화를 의미를 한다면 이 코인에서 진정한 여기서 메이저가 되고 큰 가상화폐가 되고 나면 하드포크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ABC 뭐 이렇게 종류가 나오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드포크라는 개념인데요. 자, 하드포크란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의 블록체인과 전혀 다른 프로토콜을 가지는 블록체인을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한 집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하드포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드포크에는 꼭 코인을 나누어주는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에어드랍 때문에 하드포크가 나오고 에어드랍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코인이 크게 좀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 보이는데요. 밑에 블록체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 개념을 소프트 포크라고 얘기하는데, 소프트 포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일로 갑니다. 근데 하드 포크는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토큰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용어 설명을 제가 쉽게 좀 해드렸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드 포크 실제 사례를 보면 보안상의 취약점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개선, 보안 이런 걸 강하기 위해서 또 하드 포크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하드포크 일어난 대표적 예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 2016년 6월에 그 보안의 취약점을 하고 이더리움 코인 360만 개, 600억치가 도난이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죠? 이때 이더리움 재단은 2016년 7월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시키고 참여자의 85%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드포크가 생긴 새로운 갈래,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 거래소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자, 새로운 가상자에 만들어지면 기존의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코인 배당 보통 뭐 1대1 비트코인, 비트캐시를 1대1로 줬는데요. 이 코인 배당 아까 얘기했던 에어드랍입니다.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2017년 8월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 비트코인 캐시에서 또 비트코인 캐시 노드, 비트코인 캐시 ABC 이렇게 나눠졌죠.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특히 보안상 이렇게 됐으면 주가 분명히 급락을 했을 텐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보이시죠? 그 이후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초급도, 물론 이 당시에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들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더리움과 거의 비슷하게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잠잠한 이런 물결 표시, 뭐 최근에 다시 좀 가격이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이 이더리움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하드포크가 어쨌든 가상화폐의 이런 상승기에 만나면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더가 바로 베들린 하드포크를 진행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진행 날짜는 언제다 보시면 4월 14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자, 베를린 하드포크 일정이 공식화됐습니다. 4월 14일 공식화됐고, 이거는 이더리움 개발 로드맵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 이 말 나왔죠. 코인에서 토큰 메인넷 만들 때 테스트넷을 거쳐야 된다. 이 테스트넷을 3월 10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고 17일 입사 일주일 간격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발전다. 그리고 4월 7일 이전에 보시면 메인넷으로 업그레이드 가정, 자, 전일 방송부터 오늘까지 해서 1년의 가정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 코인이 앞으로 성장을 하겠구나,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트워크 포크 전에 자신들의 노드를 업데이트를 하죠.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또 코인의 에어드랍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솔직히 가상화폐들은 다들 상승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시 상승한다면 이 이더가 다시 또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보이시는데요. 자, 이번에 어쨌든 이더가 비트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비트가 한 어떻게 보면 600% 정도 올랐다면 이더는 1000%였습니다. 자, 비트가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라고 하면 이더는 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트보다 이더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보시면, 자, 이더가 3월 1일 기준 이더 총 발행량을 보시면 1억 1485만 8805개가 있습니다. 이더의 시종 유통량이 줄면 개별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점점 좀 가셔야 되는 게 그러면서 거의 좀 빨아들이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건데 여기에 근데 이제 또 하드포크를 하면서 나누어지면서 이런 물결들이 계속 좀 나오지 않겠나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요인이 보시면 이들을 기축 통화로 사용하는 디파이 또 탈중앙 금융의 대표적인 디파이 시장의 흥행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산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데 이 대부분의 거래할 때 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폐 하다 보면 뭐 주식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량주도 좀 사고 중형주도 사고 소형주도 사야 되는데 하면 우량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비트랑 이더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비트를 사는 게 맞을까 이더를 사는 게 맞을까? 하드포크도 나온다. 그렇다고 보면 비트보다는 이더가 더 낫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더리움 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25만원에서 10배 나왔죠. 정말 10배 나온 상태에서 음봉 이후에 다시 상승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더리움을 지금 분할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뭐 따라잡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격대 이 가격이 한 180만원 전후 정도 이 180만원 전후에서 일단 매수를 좀 해놓고 움직임을 좀 체크하지 않겠나 보이고요. 또 하드포크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격대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 150만원 전후대 흐름을 확인하고 150만 전후에서 매수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추세상으로 이렇게 줄을 싹 그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라인 때까지 뭐 제가 봤던 떨어질 일이 있겠냐면 뭐 가상의 폭락하면 떨어지죠. 최종적으로 보면 이 가격대에서 매수 그러니까 이런 세 번의 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이더리움을 저는 매수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지금 이게 3주차째 지금 보통 조정을 받고 있는데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져야겠죠. 왜냐 여기서 이렇게 상승폭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폭이 이렇게 있는데 조정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4월 14일 하드포크가 있기 때문에 고전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대형주 중에서 비트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전일부터 이제 용어들 설명해서 토큰에서 코인 그다음에 이런 메이저까지 가는 과정이 좀 아시겠죠. 이렇게 영어를 아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코인을 만나더라. 어떤 흐름이구나. 이 주식이 지금 어느 단계였구나. 어느 단계에서 폭발을 하겠구나. 이런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카톡방에 불려의 재미난 이야기라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둬서 20년 노하우에 대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할 생각 많으세요. 여러분들께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시던데요. 유사나 개인 리딩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상화폐 여러분과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노하우 계속 공개해 드리고 있고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특히나 매매 때문에 힘드신 분들 여기 오셔서 는 공감을 받고 위로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요? 제 방송 보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